투표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는 정치 지형과 인구 지형인데 어차피 해보나 마나 게임. 이재명 대표께서 내일 중대 발표를 하시는데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며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뒤를 이을 우리 민주 진영의 새로운 신경안정제 처방받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 뭐 무슨 내란이 일어나서 이게 아니고 제가 뭐 사실 기회원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구 지형의 변화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5년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그 어려운 선거라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 책임론 뭐 이런 것도 같이 겹쳤었고 지난 대선 때 진짜 어려운 대선이거든요. 근데 그 진짜 어려운 대선에 이낙연 같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거의 낙파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개 어려운 선거에서도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23만 표 차밖에 안 났습니다. 사실상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인구 구조상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확 와닿으실 텐데 자 지난 대선 이후에 유권자로 유입된 사람이 일단 2005년생 43만 명이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자 2006년에 4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7년생까지가 이번에 투표권이 생기는데 49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15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생일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빼더라도 한 120만 명 정도의 새로운 20대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합니다. 근데 20대의 지난 대선 때의 표율로 따져보면 보통 몇만 명 정도를 민주당 표로 볼 수 있느냐? 적어도 70만 표. 내지는 80만 표가 들어옵니다. 그건 나머지를 떼준다고 쳐도 그래요. 그냥 숫자로만 비교하면 그래. 70에서 80만 표가 새로 생겨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저쪽은 어떠냐? 저기의 핵심 투표층은 60대, 70대 이상층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 대선 이후에 22년 이후로 사망자, 단순 사망자를 보면 2020년에 37만 명, 2023년에 3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3년 치면 거의 한 100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의 자연 감소, 유권자 감소가 있습니다. 유권자 분포도 얘기하는 거예요. 분포도 이거는 뭐 박상수 변호사가 분석했다시피 국민의힘 사람이 분석했다시피 지형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에요. 원래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의 자연 감소가 수십만 명이 되고 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높은 그 연령대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구도가 그대로 갔어도 민주당은 안 져요. 지난 대선 구도가 그대로 가도 안 져. 근데 심지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기 대선을 해. 어떻게 집니까? 최근에 정치평론 한다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어차피 마지막 가면 한국 대선은 51대 49다 이런 쌉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전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값이 0이에요. 현재 시점 2월달 시점으로 5월 내지는 뭐 4월에 있을 그 대선을 예상한다?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뭘 봐야 되느냐?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를 봐야 됩니다. 그때 출구조사 결과 실제로 연령대별로 혹은 성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득표가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다음 대선을 전망할 수 있어요. 왜냐? 보통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 성향을 안 바꿉니다. 투표장에 안 가면 안 갔지 다른 정당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박근혜처럼 탄핵이 당해가지고 윤석열처럼 탄핵이 당해가지고 하면 그중에 유권자층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유권자 성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난 유권자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대 여성은 75%가 민주당을 투표합니다. 그 사람들 100% 투표할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압도적으로 투표. 왜냐? 이번 대선은 빛의 혁명에 의한 대선이에요. 압도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거란 말이야. 근데 민주당 투표가 75%고 20대 남성 아무리 보수화되고 뭐 우경화됐다 그래도 55%에서 60% 사이 정도의 득표가 민주당한테 갑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투입된 투표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몰라. 심지어 실제 투표 성향을 보면 30대가 20대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물론 여기도 30대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굳이 2030을 묶어서 얘기하는 그 정치평론가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표했던 경향을 보면 20대가 30대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새로 유입된 투표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슈가 어떻게 되고 뭐 중간중간에 무슨 뭐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뭐 민주당 당내에 뭐 분쟁이 어떠고 다 의미 없어요. 실제로는 투표에 거의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어차피 후보는 대부분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투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는 정치 지형과 인구 지형인데 어차피 해보나 마나 게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의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가능성 빵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차기 대선 민주당이 절대 질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될 임종석은 충청에서 지지 않았냐며 난리를 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절에는 다자구도고 탄핵 직후니까 이겼죠. 비교하려면 문재인 대 박근혜 선거를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2 대선에서 충청은 40만 표 차이로 박근혜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두창이한테 졌죠. 15만 표. 그래도 충청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2012년 문통 때보다 25만 표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50만 표 차이로 이기는데 2012년에는 11만 표 차이로 박근혜가 이깁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통보다 60만 표나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한테 31만 표 차이로 졌고 2012년 선거에서는 문통이 그네를 20만 표 차이로 이깁니다. 즉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는 문통 때보다 50만 표나 잃었습니다. 그러면 임종석이 지적한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패배의 원인이면 같은 수도권인데 왜 이재명 비호감이 경기도에서는 안 나타나고 서울에서만 나타나는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경기도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재명의 비호감도 때문에 표가 달아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이슈로 서울 사람들이 열받아서 민주당에 돌아선 게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통계학적 근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 명이 늘었다가 두창이 때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제 생각보다는 표가 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이지은, 안규령, 유삼영, 공영훈 정말 아쉽게 패한 분들인데 의석을 잃은 대표적 지역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번 부동산 이유, 2번 전 민주당 의원이 개판침, 3번 그 개판친 의원 때문에 조직이 무너짐, 4번 정치 신인 이래서 진 겁니다. 이번 대선 들어가면 제가 최근 5년치 선거 지역별로 흐름 쫙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대표께서 2심에서 무죄면 10%에 가까운 격차가 날 것이고 2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5% 이상 오차 범위 밖 격차가 날 것이라 저는 봅니다. 하루빨리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